안녕하세요. 정말 이 EGR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를 지어를 보려고 했었었는데 사실 이제서야 말씀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이 EGR을 교환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어댑테이션 리셋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뭐 EGR에 대한 그냥 흡기 클리닝에 대한 모든 내용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그 상황을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어댑테이션 리셋을 일부러 한동안 안 했었어요. 그냥 어댑테이션 리셋을 안 했을 때와 했을 때 차이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안 했었었는데, 이걸 뒤에다가 따로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은, 어댑테이션 리셋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펄트 코드를 확인을 하는데 생각지도 못했었던 펄트 코드가 떴었어요. 그래서 그 펄트 코드가 522B00이라고 하는 그 펄트 코드인데, 그 펄트 코드하고 그리고 이제 EGR 어댑테이션 리셋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N47에 대한 내용이고요. B47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진짜 좀 그냥 비전문가예요. 그리고 제가 이게 살짝 조금 조심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생각단에는 그래요. BMW 서비스 센터에서는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가 또 있어요. 그런데 외부, 밖에서 이제 EGR을 교환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폴트 코드가 뜬다라는 걸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뒤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긴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살짝 조금 뭐랄까 조심스럽기도 하는데, 그냥 뭐 이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 뭐 그 정도로만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펄트 코드 네임은 522B00이라고 하는 펄트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펄트 코드라는 것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꼭 일타만 있어야 되냐, 뭐 다른 걸로는 확인할 수 없냐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비머 코드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머 코드에서는 뜰지 안 뜰지는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분명히 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플을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인포카라고 하는 이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ELM327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확인해 봤는데 두 가지가 다 뜹니다. 근데 ELM 같은 경우에는 522B00이라고 뜨는데, 이 인포카 같은 경우에는 P522B 그렇게인가 떠요. 제가 그 자료를 남겨를 놓긴 할 텐데, 그렇게 뜨기 때문에 이름이 조금 이 녀석은 다르게 나오긴 하지만은 동일하게 일단은 펄트 코드가 뜨고, 그리고 뭐 삭제 기능이 있으니까 삭제가 되겠죠. 삭제까지는 안 해봤는데 삭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522B00이라고 하는 이 펄트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ECU를 교환을 하고 바로 뜨지는 않아요. 이 ECU를 교환을 하고 나서도 제가 한동안 계속 그 인스타를 통해서 열어를 봤었거든요. 근데 며칠 동안 열어봤는데 제가 뭐 따로 계산은 안 해봤지만은 한동안 안 떴었어요. 한동안 안 뜨다가 거의 한 달 가까이 다 돼가지고 제가 이제 어댑테이션 그 리셋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었었는데 그때 이제 떴었었고,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폴트 코드인가 싶어서 삭제를 해봤습니다. 근데 삭제를 하고 나서도 바로 뜨지를 않아요. 최소 하루에서 이틀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다시 그 폴트 코드가 올라오는 그런 조금 당혹스러운 그런 폴트 코드가 이 522B00이라고 하는 폴트 코드입니다. 사실 제가 원래는 이스타를 한글 언어팩을 사용을 했었었는데,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언어팩 같은 경우에 버전이 좀 많이 차이가 났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몇 버전인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버전은 2023년에서 가장 최근 버전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언어팩은 꽤 이전 거다 보니까는 그 어댑테이션 리셋을 할 때 그 한글이 다 깨집니다. 그냥 깨진다라는 게 뭔 말인지 모르게 이렇게 깨지는 게 아니고 그냥 숫자로 떠요. 그냥 샵샵샵 숫자하고 샵샵샵 이렇게 뜨는 게 그게 깨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깨지는 바람에 한글 언어팩을 지우고 그냥 영어판으로만 이제 사용을 하고는 있는 중인데, 일단은 한글 언어팩에서는 522B00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밸브가 너무 멀리 닫혀 있습니다 라고 떠요. 근데 언어팩을 영어로 이렇게 바꾸면은 두 가지가 뜹니다. 하나는 밸브 투 바 클로즈라고 막 그렇게 뜨고요. 제가 혹여나 싶어서 구글링을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는 같은 코드, 그냥 52200으로 해가지고 같은 코드에 있는 내용이 다른 코드가 하나가 또 떴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바, 그냥 FAR이라고 하는 그 바하고, 그리고 루즐리, 그냥 루즐리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루즐리라고 하는 게 이제 좀 흐느적? 그러니까 뭐 좀 덜 다쳤다. 그냥 어설프게 다쳤다. 막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이 두 가지가 뜨는데 하나는 루즐리 그리고 하나는 파 그렇게 두 가지가 뜹니다. 근데 루즐리가 뜨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든 밸브가 제대로 닫히지가 않은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뜨는 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폴트 코드를 내는 거기 때문에 정상인 것은 절대 아닌 거예요. 근데 뭐 사용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라고 물어를 보시면 또 딱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는 있을 거예요. 너는 BMW 정품을 사용을 하지 않았고 밖에 있는 다른 회사 거 보그워너 거 제품을 사용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저도 사실 이번에 알게 됐는데 일단은 BMW 코리아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 제품도 보그워너 제품입니다. 그걸 일단 증명을 보여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냉각수 누유가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냥 이게 제가 원래 제 차에 있었던 걸 떼온 것을 확인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를 드리는 거고요. 이 녀석도 보면은 여기에 보그워너라고 하는 브랜드명이 적혀져 있어요. 그냥 이 보그워너라고 하는 제품에서 또 여러 방향으로 또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보그워너에서 뭐까지 만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그워너에서 만드는 제품인데 여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 회사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여기 보면은 소네세버즈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이시죠? 이 소네세버즈라고 하는 이 회사가 있고, 그리고 제가 교환을 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그워너에서 나오는 웰러라고 하는 그 브랜드입니다. 보시면은 자, 여기 보그워너가 있고 요 아래에 이제 웰러라고 하는 이 브랜드명이 있죠. 그냥 이렇게 지금 두 분류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부류가 약간 정말 아주 약간의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 안에 보면은 편심이 지금 보이시죠? 이게 지금 편심이거든요. 보면은 얘를 움직여 보면은 뭐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다 닦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이 편심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그냥 쭉 일자로 나와져 있죠. 근데 제가 교환한 그 보그워너의 웰러 제품 같은 경우에는 편심이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보면은 요 아랫부분에 뭐가 이게 살짝 더 덧대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냥 사실 지금 이 차이인데 이 차이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라고 물어를 본다면은 사실 제가 만든 게 안 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제가 그 코드를 계속 찾기 위해서 국내 뭐 네이버라든지 그런 데에서 정말 있는 데를 다 뒤져봤어요. 근데 O22B00에 대한 내용 자체도 없었었고, 그래가지고 구글링을 해서 막 이게 찾아를 봤는데 그 구글링 자체에서도 파라고 하는 그 내용보다 루즐리에 관련된 내용이 더 많이 있었어요. 루즐리라고 하면 무조건 그냥 교환인 거거든요. 얘가 어떻게 됐든 이 녀석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루즐리가 뜨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걸 다 교환을 해라라고 막 그렇게만 나오는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DCT 522B00 BMW 그렇게 치니까 저처럼 이제 자가 정비를 하시는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이 내용이 저하고 같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여를 드리면, 편심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슈에서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부착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저도 이런 기존에 붙어져 있었던 이것을 다시 청소를 해서 다시 붙였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베이에서 보그워너 거 이제 제품 중에 이 편심이 다른 내용 것을 이제
구매를 해서 세척을 해서 교체를 했더니만 그 코드가 삭제가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는 이 편심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편심이 요 안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값이 뭔가가 다른다라는 그런 내용밖에 사실 안 되겠죠. 여러분도 이 코드를 혹여나 겪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이 코드가 뜨는 부분을 보면은 DD라고 하는 그 부분에 주황색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DD라고 하는 그 부분이 뭐냐면은 그거를 풀이를 하면은 디지털 디젤 일렉트로닉이라고 하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정확하게는 ECU 안에 있는 DD인데, 그 DD 안에서 가지고 있는 값이 있고, 요거 이 머리 안에 요 안에서 이제 프로그래밍이 되어져 있는 그 값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BMW에서는 뭐 닫힌 값이 0이라고 나와져 있다라면은, 예를 들어서 요 녀석이 뭐 닫힌 값이 뭐 플러스 1이 됐든 마이너스 1이 됐든 0이 아니라면은, 그렇다라면은 제 차에서 DD에서는 분명히 뭐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이벤트를 띄우겠죠. 그냥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밸브가 느슨하게 열려져 있다, 혹은 멀리 닫혀져 있다, 그냥 너무 많이 잠겨져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뜨면은 사실 루즐리라고 하는 내용이 뜨면은 좀 문제가 좋지는 않고, 파라고 하는 그 조금 더 잠겨져 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은 사실 큰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하는데, 근데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할까를 좀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이게 왜 더 많이 닫혀져 있다라는 그 부분에서 왜 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냐면은, 보면은 여기가 지금 원래 여기 이렇게 커버가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커버를 없애버렸었죠. 그래서 보면은 요 아래에 있는 거, 이게 지금 이 밸브 편심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내리면은 요런 식으로 밸브가 열리고 요런 식으로 밸브가 닫힙니다. 그러니까 요 녀석이 아무리 올려도 이 녀석을 더 당겨주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이 다쳤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할 부분이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느슨해져 가지고 그래서 이 밸브가 열려져 있습니다, 이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사실 그러면은 요 녀석 이 EGR이 정말로 그 폴트 코드가 뜨긴 뜨는데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눈으로 확인을 좀 하면 좋잖아요. 그렇다고 이 녀석을 뭐 이렇게 빼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B47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자체를 세팅하는 그게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인스톨 밸브 뭐라고 하는 게 또 있거든요. 이스타에 들어가면 그게 있는데,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왜 내용이 다르냐면은, N47 같은 경우에는 이 밸브가 있고 여기 이렇게 가시 있죠. 이렇게 가시 있어서 이 EGR 하우징에다가 이렇게 꽂아 넣는 이런 형태인데, 이제 B47 같은 경우에는 이 EGR 하우징 자체가 이 간 역할을 같이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밸브를 열어놓은 상태로 조립을 해주셔야만이 밸브가 하우징에 닿지를 않아요. 제 거에서도 혹여나 요 녀석을 뭐 이렇게 어떻게 됐든 이 상태는 지금 닫혀져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얘를 인스톨을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타를 진짜 미친듯이 뒤져봤어요 한번. N47 같은 경우에는 이 EGR을 따로 세팅해주는 그 값은 없습니다. 그냥 어댑테이션 리셋은 있는데, 이 녀석을 제가 찾기로는 뭐 여러를 놓고서 조립을 하는 그런 세팅 값은 없는 걸로 좀 확인을 했고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어요. 하여튼 제가 본 것은 그러했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요 녀석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를 한번 보는 테스트를 한번 해봤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밸브 트리거링을 시키는 그런 테스트가 됩니다. 엔진을 2000rpm까지 계속 사용을 하면서 밸브를 열고 닫고를 계속 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그 지정된 값이 있죠. 그냥 세팅된 그 값까지 정확히 닫히고 열리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그런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EGR 밸브만 점검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엔진 소리는 뺐고요. 보시면은 여기 1번이
규정값이고 2번이 실제 위치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1번이 95까지 열려야 되는데 2번에서 보면은 95까지 열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번, 몇 번의 테스트를 거쳐서 확인을 하는 그런 이제 테스트라면 테스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EGR 밸브의 밀폐 정도를 이제 정확히 확인을 해보는 그런 그래프를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일단은 여기 이 밸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구멍이 하나가 있고, 이것을 이렇게 열면은 요 안에 이렇게 구멍이 하나가 더 있죠. 그냥 이 배기가스가 들어오는 부분은 어디냐면은 이게 열려가지고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EGR 쿨러 쪽으로 넘어가는 그 구멍이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배기 매니폴더에서 넘어오는 그 매연을 막고 열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EGR 쿨러로 들어를 가는 동안에 밸브가 총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 EGR 밸브고요. 또 하나는 EGR 쿨러 아래쪽에 그러니까 진공 밸브로 열고 닫고 해주는 그 안쪽에 이제 바이패스 플립이라고 하는 이런 막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진공이 딱 이루어지면은 여기에서 밸브가 열리고 닫히고 뭐 이런 역할을 해주는 녀석인데 이게 요 녀석이 열린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EGR 쿨러로 넘어를 가는 건 아니에요. 한 요 녀석이 열렸다고 하더라도 바이패스 플립이 닫혀져 있으면은 바이패스 플립 아래쪽에 길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그냥 EGR 쿨러 아래쪽으로 길이 하나가 또 있는데 그 길로 해서 이렇게 넘어를 갑니다. 어떻게 됐든 EGR 쿨러 그 안쪽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도가 EGR 쿨러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쭉쭉 떨어지진 않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냉각을 시키면서 다시 흡기 라인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EGR 쿨러에 있는 온도 센서를 만나요. 그래서 이 EGR 밸브만 열리더라도 그래도 온도가 상승이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녀석이 닫히고 바이패스 플립이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온도는 떨어져요. 그냥 어떻게 됐든 배기가스가 넘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온도 편차가 열리고 닫혔을 때 온도 편차가 35도인가? 그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35도 이상이었나? 하여튼 그 차이가 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한번 보여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녀석이 제대로 밀폐가 되고 제대로 열리고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이제 3000rpm 정도의 rpm을 사용을 합니다.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빨간색은 이제 배기가스 온도고요. 그리고 이 회색은 EGR 밸브, 그리고 보라색은 바이패스 플립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다 닫혀져 있으니까 온도가 쭉 내려가다가 EGR을 열었죠. 열으면서 지금 온도가 조금씩 상승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바이패스 플립은 아직 닫혀져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RPM을 조금 더 사용을 하면서 바이패스 플립을 열고 EGR 밸브는 닫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바이패스는 열렸고 배기가스가 쿨러 쪽으로 들어오지를 않으니까는 이제 배기가스가 쿨러 안에 있는 배기가스는 온도가 급격히 하강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바이패스도 열리고 EGR도 같이 열리니까는 아까 전에 처음보다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온도 편차가 보시면은 두 번째 35도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이 밀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든 이스타에서 정상인지 정상이 아닌지를 어느 정도 체크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든 35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정상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됐든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이 EGR도 열리고 바이패스도 열리고 하면은 뭐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이 녀석만 열리고 바이패스는 닫혀져 있으면은 어떻게 됐든 아래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올라는 가지만은 이 두 개의 밸브가 열리는 것만큼이나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EGR이 정상 작동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바이패스 플립하고 EGR의 상호작용이 정말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을 또 확인을 하는 게 또 하나가 또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굳이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더 보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아까 전에하고 다르게 배기가스 재순환 밸브 제어, 그러니까 EGR 밸브 제어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것을 이제 체크를 해주는 게 하나가 더 늘었죠. 보면은 아까 전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보면은 여기에서 EGR 열리고 바이패스 열리니까 온도가 막 미친듯이 막 치고 올라를 가다가 이제 EGR도 닫고 배기가스 EGR도 닫고 바이패스도 닫을 거예요. 근데 순서가 항상 바이패스가 닫히고 EGR이 닫힙니다. 보시면은 이제 바이패스만 닫혔을 때 온도가 쭉쭉쭉쭉 떨어지다가 EGR을 닫아버리면은 온도가 급격하게 하강하는 걸 또 보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EGR을 열면은 온도가 점점 올라를 가다가 또 여기에서 바이패스까지 딱 열리면은 또 온도가 또 갑자기 쫙 올라를 갑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옆에 뭐가 볼록볼록 튀어나온 게 있죠. 저게 뭐냐면은 이 EGR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면에서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가속 페달을 밟는 만큼 열린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엔진 회전수에 따라서 얘가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가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엔진 회전수가 분당 3000회를 넘는 그런 RPM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밸브가 뭐 3000까지만 이렇게 열렸다가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내가 뭐 가속 페달을 밟아서 3000rpm이 됐다 그러면 얘가 딱 열렸다가 3000rpm하고는 쫙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RPM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하는 게 뭐 이게 문제가 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건 매우 정상인 겁니다. 매우 정상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게 EGR 뭐가 잘못됐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은 조금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펄트 코드가 떴었을 때 어떤 증상이 있냐라는 것을 질문하실 수가 있겠죠. 제가 이 펄트 코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건 분명히 어떤 증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냥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그 구글링에서 봤었던 그 내용에서도 보면은 마찬가지지만은 일단은 내가 가속 페달을 딱 밟았었을 때 내 차가 같이 딱 반응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코드가 딱 뜨는 순간,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코드가 뜨는데 하루 이틀 정도가 걸립니다. 그 하루 이틀의 타이밍이 딱 맞을 때 그때 내가 좀 뭔가 급해가지고 조금 더 빨리 가야 되는 그 상황이 맞아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내가 가속펜을 딱 밟잖아요. 그러면은 딱 밟았을 때 같이 쫙 이게 반응을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가속펜을 딱 밟으면은 그러고도 쫙 가져요. 그러니까 이 한순간이 있는데 진짜 아주 한순간이 한 번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딱 지나치고 나면은 그냥 일탁 키면은 그게 코드가 떠져 있어요. 그 코드가 떠 있는 게 딱 하루 이틀 걸려요. 그래가지고 어떤 증상이 있냐라고 물어를 보시면 그런 증상이 있긴 하는데 이 펄트 코드가 뜨기 전 그리고 이 펄트 코드가 딱 뜨고 난 다음 그냥 삭제는 되지 않지만은 그냥 히스토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이런 코드가 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히스토리가 딱 남는 건데 그 히스토리가 뜨고 난 이후로는 그 증상이 없어요. 그냥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타고 다니셔도 아무런 뭐 그런 것도 없긴 하는데 단지 이제 펄트 코드에 뜨니까 뭔가 좀 찝찝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내가 정말 너무 불편하다라고 하신다라면은 외부 업체에서는 교환하는 게 사실 이것을 없애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것을 정말 아무 이상 없이 딱 교환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BMW 코리아에서 이제 그 서비스 센터, 정식 서비스 센터에 가서 교체를 하셔야만이 그런 코드가 발생을 안 할 것 같고요. 내가 자가 정비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해외에서 부품을 사온다라고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중고 제품으로 해서 뭐 이베이나 그런 데에서 구매를 하신다라면은
뭐 크게 뭐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BMW 정식 이제 수입되는 그런 이 부품이 또 있어요. 판매를 하는 데가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구매를 했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판매되는 구매 가격만 5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넘어오면 이제 부가세가 있겠죠. 부가세 플러스 배송비까지 하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저 꽤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한 6, 7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랬다가 여기 여러분들 시간까지 투자를 하면은 뭐 이거 이지한 안에 한 돈 100만 원 주고 교환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BMW에 가서 한번 견적을 한번 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작년이죠. 2023년이니까 지금은 24년 1월이니까 뭐 바로 작년이죠. 작년에 BMW 그 바바리안 코리아 가가지고 이제 바바리안 코리아? 바바리안 모터스 거기 가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이 밸브 값 외에 공임이 그때 당시에 7만 원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밸브만 교환을 하는데 얼마였더라? 이 밸브만 교환하는데 40만 원이 조금 넘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펄트 코드랑 그런 거 이게 어떻게든 펄트 코드가 뜬다라는 건 한 가지 이상의 문제가 생겼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냥 그런 내용을 보기가 싫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거기에 가서 교체를 하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나는 그런 코드 떠도 상관없고 그냥 최대한 이거 뭐 보고 원없고 최대한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해가지고 그냥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라면은 그 코드를 사실 그냥 무시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것은 그냥 제 생각일 뿐인 거예요. 펄트 코드가 뜬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어댑테이션 리셋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이 어댑테이션 리셋 같은 경우에는 N47도, B47도 어댑테이션 리셋을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왜 어댑테이션 리셋을 꼭 해줘야 되냐, 그거를 테스트를 해본 이유가 뭐였었냐면은, 제가 흡기 클리닝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EGR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했었냐면은, 배터리에서 마이너스 단자를 제거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 배터리에서 마이너스 단자를 제거를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ECU에서 일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ECU가 전부 다 초기화가 됩니다. 근데 DD라고 하는 그 부분이 ECU 안에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저는 당연히 ECU가 초기화가 되면 DD도 함께 초기화가 될 거다. 그러니까는 어댑테이션도 모두 다 초기화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한번 운행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서 운행을 해보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댑테이션 리셋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그렇게 테스트 해봤었는데, 일단은 어댑테이션 리셋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은 초기화는 잘 안 됐었고요. 그냥 DD까지 다 초기화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일단 운행을 해보면은 ECU가 전에 이 값을 가지고 있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살짝 조금 덜 나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DD에서 어댑테이션 리셋을 하고 나니까는 뭔가 조금 더 부드러워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 어댑테이션 리셋을 하는 그 경로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요 위에 이 부분이 이게 한글판으로 하면은 차량 처리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서비스 부분이고, 서비스 부분에 들어오시면은 이 파워트레인, 이 부분이 현가장치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현가장치로 들어오시면은 맨 위에 디지털, 디젤, 일렉트로닉,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DD가 이 부분입니다. 요 아래쪽에 조금만 내려를 보시면은 여기에 리셋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시면은 ABL의 리셋 어댑테이션 이 부분이 있죠. 여기로 들어를 가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들어를 오시면은 이렇게 네 가지 내용이 있죠. 그 중에 이 위에 있는 게 이게 배기가스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 두 번째 것은 이제 연료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거, 이 에어매스 시스템 같은 게 이제 공기 질량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 네 번째 엔드 시스템 이 부분, 엔드 서비스 펑션 나가는 부분인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 이 어댑테이션 관련돼서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꼭 이걸 눌러서 나가야 돼요. 일단 들어를 가볼게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것을 이것을 눌러가지고 들어를 가시면은 자 요렇게 또 5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첫 번째 것은 이제 이거 배기가스 압력 센서 그리고 뭐 터보 차저 그냥 터보 관련된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배기가스고 디젤 미립자 필터 대한 그냥 DPF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냥 뭐 DPF 뭐 리셋을 한다든지 뭐 강제 재생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일단은 뭐 지금은 들어가 볼 일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내용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 이 세 번째 이 부분이 지금 EGR 밸브 뭐 이런 내용이 나와져 있죠. 그냥 이 부분이 지금 어댑테이션 리셋 관련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옥시 센서. 그냥 이거는 산소 센서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 번째를 눌러서 들어를 가볼게요. 그리고 리셋을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봤었던 그 처음에 내용이 이렇게 나와져 있죠.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네 번째 거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나갈 때 이 네 번째 걸 눌러서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네 번째 거를 눌러서 나가면은 이런 내용이 뜹니다. 이런 내용들이 뜨고 이제 리셋을 이제 다지는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동차 시동이 완전히 다 꺼지고서 불도 다 꺼진 상태로 한 3분 정도의 시간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셔야만이 이제 어댑테이션 리셋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까 전에 했었던 그 부분까지 꼭 눌러가지고 어댑테이션 리셋을 해 주셔야만이 내 차가 깔끔하게 교환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었던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BMW 뭐 320 기준에서도 N47 엔진에 대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뭐 520D에서도 2.0 중에 N47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다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크게 자동차가 조금 바뀐다고 해가지고, 막 내용이 막 심각하게 바뀌거나 사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비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으면은, 대충 이쯤에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게 유추가 돼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용들이 있다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제가 지금 EGR을 이베이나 그런 데에서 중고로 사서 한번 장착을 해볼까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있었던 걸 못 쓰는 이유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누유도 있고 이것은 이 호스에서 누유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자체에서 지금 누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유가 생긴 거래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사용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너무 쩔어붙어가지고 얘 뺄 때 진짜 5만 대를 다 때려가지고 그래서 뺐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들어간다고 해서 절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이 녀석을 다시 사용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그것도 할지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폐차장 그런 데라도 가서 한번 구애를 볼까도 한번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영상을 올릴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교체를 하게 된다라면은 영상을 추가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한 가지가 더 남아있죠. 한 가지는 맵 센서는 아는데 매프 센서라고 하면 뭔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매프 센서가 공기 질량 센서예요. 그냥 흡기 필터를 지나자마자 바로 있는 그 공기 질량 그냥 공기 흐름을 이제 공기량을 측정을 해주는 그 센서가 있어요. 그 센서하고 그리고 맵 센서 그리고 그냥 절대압력 센서죠. 그거하고 이제 옥시 센서, 그냥 산소 센서, 그냥 산소 센서 1번입니다. 그것까지 이제 클리닝을 하는 영상을 아직 안 만들었어요. 그것도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 흡기 클리닝 그리고 EGR 밸브 교환을 해가지고 내 차에 변화가 있냐 없냐?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막 드라마틱한 변화는 사실 없습니다. 이것을 교환을 하고 나서 제 차의 연비가 한 3km 정도 늘어났어요. 근데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는 환경이 자동차 기준에서는 굉장히 최악이에요. 정말
특히 디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출퇴근하는 거리가 편도 거리가 3km고요. 왕복 거리가 6km밖에 안 돼요. 주말에 이제 뭐 마트 가고 막 그러면은 한 10몇 킬로 타는 거고, 이제 금요일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교회 간다고 해가지고 왕복으로 한 6, 70km 타는 게 그게 끝이에요. 그래가지고 제 차가 사실 환경이 정말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3km밖에 안 늘어난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출퇴근 거리가 좀 있고 하신다라면은 뭔가 클리닝을 하고 교체를 하고 했었을 때 조금 더 좋은 그런 효과를 봤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지만은, 이제 나중에 센서를 이제 교환을 하고 나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모르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약간 오염이 된 상태에서 클리닝을 하면은 뭔가 변화가 조금 더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일부러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좀 날씨 따뜻해지면은 그때 이제 제 화물차에 있는 것은 옥시 센서는 못 뺄 것 같고, 맵 센서하고 웨프 센서까지만 빼가지고 제 BMW하고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한번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 내용도 막 하다 보니까 좀 너무 길어졌는데, 정말 좀 재미없는 내용이었을 텐데, 막 이렇게 끝까지 봐주신 분이 있더라면은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본업이 어떻게 됐든 화물차고 뭐 운전하는 업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막 출퇴근이 막 진짜 막 주구장 막 이게 막 오르락내리락 거려요. 거기다가 운동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뭐 영상을 좀 빨리빨리 못 올려드리는 게 사실 좀 많이 죄송하긴 하는데, 근데 뭐 최대한 빠르게 또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다다음 달인 이제 3월 달에는 3월 말 정도에 또 여행을 하나 또 잡아놨어요. 그냥 그때 다행히 또 운 좋게 항공권하고 이제 숙박권이 좀 저렴하게 나와서 일본의 마치야마라고, 거기로 이제 또 2박 3일 여행을 이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그런 여행을 또 한번 준비를 해보고 있으니까 그때 돼서 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또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